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오늘 제 79화 라이브 상담소 시작합니다. 셔츠 이쁜가요? 고맙습니다. 좀 후질근한 셔츠인데 입은 지 되게 오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해졌어요. 손목 부분도 좀 오래 입는 셔츠라 사실 좀 집착 같은 게 있어서 좋아하는 건 되게 오래 입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입은 지 꽤 오래돼서 여기저기 좀 해졌는데 그래도 빵꾸 날 때까지 끝까지 입어보려고요. 아끼는 것들은 진짜 열심히 입거든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셔츠입니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홈매트 흔증기 리퀴드형 틀어도 괜찮나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특별하게 뭐 고양이한테 해가 된다 이런 보고를 제가 들은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홈매트 흔증기가요 일정 양만 계속 분사되게 돼 있어요. 하루에 틀어놓으면은요. 그 일정 양이라는 게 사람이 밤새도록 마셔도 해가 없는 양이고 동물한테도 크게 해가 있는 양은 아니거든요. 물론 뭐 훈증기를 조그맣게 10개씩 꼽아놓으면 문제가 되겠죠. 사람에도 동물에도. 근데 한 개 정도. 그러니까 훈증기 하나당 평방제곱미터라는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 공간 안에 훈증기 하나 그거를 뭐 10시간 이내 이런 훈증기 보면 표시들이 안전 표시들이 돼 있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는 사람도 동물도 뭐 아직까지 크게 해롭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물론 그걸 마시거나 이런 문제가 되겠지만 뭐 그 정도 용량을 가지고 동물한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고양이가 2주 전에 갑자기 몸 그루밍을 많이 하고 털이 꿀렁거리고 막 뛰어다니고 했어요. 요거 그건데? 요거 스트레스성 신드롬이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하는 거예요. 그 후로 임신 중이라 많이 놀 수 없는 방법 좀 추천해주세요. 올려놨던 박스나 집 곳곳에 캣닙이냐 작은 장난감 놓았지만 잘 반응해요. 다른 놀이 추천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사냥놀이가 제일 좋아요. 스스로 노는 운동보다는요. 이게 힘드시면은요. 여러 뭐 임신했을 수도 있고 임신도 있고 뭐 어린아이도 돌봐야 되고 이래서 계속적으로 사냥놀이 많이 시키기 힘드시다 그러면요. 할 수 없어요. 자동으로 노는 놀이기구들을 구입해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뭐 자동으로 기타를 흔들어 준다든가 자동으로 공이 굴러다니는 거. 요즘에는 자동으로 공이 막 굴러다니는 것들도 있거든요. 공이 건들면 반응해서 도망가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면 물을 많이 먹어야 하나? 인슐린 말고도 수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건 없는 거야. 자, 알려드릴게요. 당뇨면 물을 많이 먹는 게 아니고 당뇨병에 걸리면 물을 많이 먹어요. 거꾸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려면 치료를 해서 물을 많이 먹여야지가 아니고 당뇨병은 필연적으로 PUPD 물을 많이 먹고 오줌을 많이 싸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대사기능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정하게 낮은 칼로리를 계속 꾸준하게 유지시켜주고 갑작스럽게 혈당이 높게 치고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치료인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선생님하고 그때그때 경우하고 케이스하고 고양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한 번 상담으로 안 끝나요. 요거 혈당 잡는 것만요 아무리 노련한 수의사라도 일주일 열흘 이상은 걸려요. 일주일 열흘 이상은 걸려요. 이거 되게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요거는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런 걸로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늑간 4~5번의 위치를 모르겠어요. 펫닥터스. 인공호흡. 고양이 인공호흡 일단 알려드릴게요. 고양이 심장 위치 여러분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우선 심장 마사지를 하면 심장 위치를 알았는데 근데 그게 크게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의 손은 가슴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여러분은 큰 손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심장 위치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손이 웬만하면 심장 근처 위치에 정확하게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근데 고양이는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가슴 전체를 다 덮어요. 심장을 감싸고도 남기 때문에 굳이 정확한 심장 위치를 찾을 필요 없지만 여러분이 심장 위치를 알고 싶으면 4~5번 늑간 사이를 마사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양이의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법 CPR이라 그러죠. 알려드리면은요. 먼저 첫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버리세요. 여러분이 뭐 인터넷을 검색하시든가 유튜브를 검색하시든가 심지어 TV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동물의 심장 마사지법이라는 게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잘못된 방법이고요. 이런 식으로 심장 마사지 하면 우리나라 한국 환경에 있는 한국 실내에 있는 고양이나 작은 고양이나 강아지는 갈비 다 부러집니다. 그걸로 죽어요. 폐출혈 생겨가지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고양이의 팔을 접었을 때 요 팔꿈치의 위치가 정확히 심장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으로 눕혀서 팔꿈치를 접었을 때 여기의 위치가 심장의 위치예요. 거기를 손으로 이렇게 감싸세요. 그냥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30번을 누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한 손으로요. 두 손도 쓸 필요 없어요. 꽉 누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립케이지가 너무너무 가늘고 너무너무 연약하고 그 다음에 또 너무너무 말랑말랑해. 텐션이 좋아가지고 그냥 손으로 가볍게 짜부러뜨려도 심장이 닿을 정도까지 좁아져요. 이게요. 그러니까 굳이 힘있게 안 눌러도 돼요. 사람은 립케이지, 이 립 자체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온몸에 힘을 눌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꾹꾹 자기 체중을 실어서 누르지 않으면 심장까지 압력이 전달 안 되는데 고양이는 이것만으로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작은 강아지나 작은 고양이 한 손으로 충분합니다. 눌러주시고 30번 정도 쥐어짜준 다음에
마우스 투 마우스 할 필요 없어요. 고양이나 강아지. 왜냐면 큰 개는 상관없는데 작은 고양이나 작은 강아지는요, 우리 입 자체의 사이즈가 입과 코를 한 번에 더 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둥이를 딱, 입도 벌릴 필요 없어요. 주둥이를 딱 잡고요, 코하고 입을 동시에 입을 대세요. 코하고 입에 동시에 입으로 자기 입으로 덮은 다음에 3번 불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또 30번, 또 3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정도 상황에 도달하면은 고양이가 살아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론 그걸로 고양이를 살릴 수 있으면 다행겠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 살기 힘들 때는 그 와중에 병원으로 빨리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심장을 뛰게 해주고 숨을 불어넣어서 산소 부족에 빠지지 않게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병원으로 빨리 옮기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민초다님, 양이가 똥꼬스키를 한번 탔어요. 제 고양이가 똥꼬스키를 며칠 전에 제 이불 위에서 탔습니다. 아주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저 이불 되게 자주 빨아요. 근데 병원 갖고 와서 빨긴 빨지만 어쨌든 볼 때마다 심란합니다. 또 이거 어떻게 빨지. 또 양모 이불이거든요. 아직 제가 전 따뜻하게 자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전 춥게 자는 걸 싫어해가지고 아직도 겨울 이불을 덮거든요. 되게 두툼한 양모 이불인데 하얀색이에요. 더군다나 여기다 똥꼬스키를 타는 바람에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양이가 똥꼬스키를 한번 탔어요. 그때 똥꼬에 똥이 묻어서 똥을 닦아줬는데 그 후로 똥만 싸면 화장실에서 우다다라면서 나오고 덮지 않고 엉덩이 귀 쪽을 5분 정도 엄청 실룩거려요.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요. 오줌 눌 때는 그런 현상이 없었거든요. 찾아보니 과민증후군 얘기가 있던데 질캔을 먹여보면 좋을까요? 그냥 똥을 놓은 직후에 똥꼬를 닦아가지고 똥 싸고 나면은 항문이 아프다 이렇게 느끼는 걸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 똥을 싸고. 근데 아마 똥을 닦아줄 때도 화장실 안에서 닦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똥을 싸면은 엉덩이가 아프구나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빨리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위를 살피는 걸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화장실에서는 공격당할 수가 없구나. 화장실에서 변을 봐도 똥꼬가 더 이상 아프진 않구나. 화장실에서 변 보는 게 나한테 그렇게 해로운 행위는 아니구나. 위험하지 않구나 라고 느끼면 그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요거 그냥 질캔 먹이는 것도 좋지만 좀 기다려보시면 저절로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 같진 않습니다. 글쎄요,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엉성하게 먹긴 먹었는데, 어제 제 누룽밥 자주 먹거든요. 누룽밥에다가 어제 치킨을 먹었는데, 오늘은 뭘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아무 생각 없는데 미역국을 먹거나, 아마 미역국에 햇반을 먹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 또 잔뜩 사놓은, 엄청나게 또 사놨어요. 얼마 전에 코스트코 가가지고요. 부대찌개, 일회용 부대찌개 있거든요. 그거 먹거나 둘 중에 하나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니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동물을 매우 곱하기 100 좋아하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중에 고양이를 가장 좋아해서 초등학교 5학년이요? 아픈 고양이를 치료하는 고양이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다른 수의사 분께 물어보니까 고양이 말고 다른 동물도 공부해야 한다 하시더라고요. 혹시 수의사가 되려면 중고등학교에서 전교 몇 등 안에 들어야 하나요? 도움이 필요하신 다른... 자, 일단은 제가 많이 받는,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동네 꼬맹이들도 많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수의사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수의사가 될 거야. 이런 손님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동물농장 같은 TV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걸 맨날 열심히 보면서 수의사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의사가 되고 싶은데 뭘 더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라고 물어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동물농장을 꾸고 공부를 하세요라 그랬습니다. 국영수를 열심히 해야 수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의사가 되는 지름길은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도 저는 충분히 존중해요.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고양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뭐 다른 동물의 공부를 열심히 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런 소용 없고요. 여러분이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영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에요. 뭐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무슨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나요? 뭐 고양이 공부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필요 없습니다. 국영수를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수의사가 되려면 우선 국영수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영수를 공부하셔서요, 여러분이 전국 석차로 3% 이내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수의사가 될 만한 기본 자질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당연한 거죠. 그 다음 여러분의 기본 소양이니까 고양이를 공부하시고, 그 이후 얘기예요. 그 이후. 안녕하세요. 고양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쿵 소리가 나는데 관절에 안 좋을까? 아래 매트를 모두 모래 깔아야 되나요? 당연하죠. 자, 고양이가 높은 데서 뛰면은요, 애들이 의외로 집안에 실내에서 사고 많이 나는 1위 원인이 뭐냐, 높은 데서 뛰어내리다가 다치는 거예요. 고양이 3층에서 뛰어도 안 다친다는데요? 안 다쳐요. 실외에서는요. 근데 실내에서는요,
별로 높지도 않은데 뛰어내도 많이 다쳐요. 우습지 않게 다쳐요. 어떻게 다치냐면요, 미끄러져서 다쳐요. 애들이 뛰어내리면서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이게 흙바닥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쭉 미끄러지면서 턱이 부러진 애들, 팔이 부러진 애들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뛰어내리는 부분에는 제가 조그만 카펫이라도 반드시 깔아주라 그래서 이케아 가시면은 작은 카펫, 큰 카펫 종류별로 되게 저렴하게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카펫을 꼭 깔아주라 그래요. 카펫도 움직이지 않도록 밑에 양면 테이프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작은 거 깔아주실 때는요. 자, 유기묘를 주워왔어요. 2달 됐어요. 낮에는 거의 순순집에 있고 대면대면한데 밤만 되면 제 침실로 와서 사람 머리맡에서 사람 보다가 가끔 울어요. 그럼 만지러 가면 도망가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냥 만지지 말고 사람 쳐다보게 냅두세요. 그냥요. 무심하고 시크하게 두세요. 그러면은 점점점 다가올 거예요. 지금은요, 그냥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낮에는 더군다나 움직이니까. 근데 밤에 사람이 자고 있으면은요 덜 무서운 거죠. 안 움직이니까. 자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몰래 다가가서 보는 거죠. 저녁에 얌전하게 있을 때 관찰당하고 계신 거고요. 얘가 낮에는 이제 무서우니까 숨는 거죠. 사람이 움직이고 있으니까는요. 아직은 경계심이 너무 강해서 그런데 이 경계심이 기다리면은 없어지나요? 몰라요. 없어지는 애들도 있고 안 없어 평생 가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는 얘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얼마나 접했는지, 사람의 손을 탔는지 안 탔는지, 사람에 대한 교육을 엄마한테 어떻게 받았는지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윤쌤, 김둥이 두리맘님 질문에 혹시 답변해 주시면 안타까워서. 김둥이 두리맘님 질문이 뭘까요? 잠시만 찾아볼게요. 아, 여기 있다. 자, 3번째 슈퍼챗 올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나 헛소리 하다가 다 넘겨만다. 죄송합니다. 김둥이 두리맘님. 김둥이 두리맘님 3번째 슈퍼챗 올려볼게요. 7월 애기 칼리시 바이러스 양성 나왔어요. 네. 추가 접종 필요 없나요? 영양제나 제가 해주신 게 뭐가 있을까요? 1살, 양이 2살 전염되진 않나요? 일단은요, 칼리시 바이러스나 허피스 바이러스가 위험한 바이러스는 아니고 시간을 끄는 바이러스거든요. 이게 영양제나 이걸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사료 잘 주시면 스스로 이겨내니까 그때까지만 사료 잘 주고 잘 키우시는 게 다거든요. 지금 몇 개월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직 애기일 거예요. 칼리시 바이러스나 허피스 바이러스는 애기들이 걸리는 병이니까. 왜냐하면 크면서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지면 이겨내는 병이에요. 물론 이게 없어지진 않아요. 평생 갖고 가다가 몸이 약해지면 다시 생기긴 하는데 대부분 2주에서 4주 안에 좋아하는 저요. 2주 4주만 끌면은 결국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서 좋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집중할 거는 잘 먹이시라는 거. 영양제가 아니고 밥을 잘 먹이시라는 거. 고양이 사료, 양질의 맛있는 고양이 사료를 잘 먹여서 몸을 키우시면은 금방 좋아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1살 된 울집 아이가 저번 달부터 새벽 6시만 되면 울어요. 제가 잠에서 일어날 때까지요. 제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안 울고 저한테 그런 것을 꼬박지게 부릴 거예요. 대체 세번마다 올까요? 이거 제 영상에 있어요. 고양이가 새벽에 깨운다면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제 영상 중에. 거기 보면 왜 그러는지 알고 있고요. 고양이가 시간을 봐요. 정말 정확한 생체 시계를 갖고 있어요. 정말 분단위까지 정확히 맞아 떨어져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생체 시계를 갖고 있고, 이 생체 시계는 나오면서부터 유전자 DNA에 저장된 시계예요. 즉 햇빛의 길이와 계절과 해 길이로 구분하는 시계예요. 그래서 시간을 볼 줄 몰라도 스스로 시간을 알아요. 얘는 시도를 여러 가지를 해봤을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밤새 심심한데 주인은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깨우면 주인이 일어나서 나랑 놀아줄까를 테스트를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에도 해봤고, 새벽 3시에도 해봤고, 새벽 4시에도 해봤고, 새벽 5시에도 해봤을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러다가 우연찮게 새벽 6시에 깨웠더니 주인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 딱 부는 순간 깨달았죠. 아, 이 시간에 주인을 깨우면 일어나서 나한테 밥을 주는구나, 일어나서 나를 만져주는구나, 일어나서 나한테 말을 걸어주는구나, 일어나서 나랑 놀아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때부터 얘는요, 죽어라고 새벽 6시에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은 대개는 새벽 6시에 결국은 일어나서 얘한테 음식을 준 거죠. 닌겐 6시다, 일어나라 닌겐, 나를 만져라 닌겐, 6시니까 빨리 일어나서 나한테 밥을 줘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조련이 되신 거죠. 이 조련 단계에서 다시 상황을 반전을 시키시려면은요, 몇 가지 준비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시니까 요거는 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요거는 제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살 된 스코티시 폴드인데요. 건강 검진 결과 중성 지방 수치가 높고, 중성 지방 수치가 뭐죠?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있다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요? 요거는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고지혈증이 있다는 게 어떤 질병을 암시하지는 않아요. 당장 지방간을 암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이거 자체가 잠재적으로 지방간을 유발하든가 소화기능 장애를 유발하든가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가능성이 있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료로 잡는 겁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까? 사료를 바꿔주세요. 사료는 뭘로 바꿔요? 그거는 해당 병원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보다 지방 함량이 조금 떨어지는 사료를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로우팻 사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료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허니콤보 맛있지요. 허니콤보. 근데 요즘에 제가 바른 치킨 순살
맛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래 전 노랑통닭 순살 3종 파였는데 이거보다 맛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허니콤보 너무 맛있게 먹고 있고요. 바른치킨 요즘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바른치킨 의외로 바른치킨이 가슴살하고 그 다음에 다리살만 쓰나 되게 맛있더라고요. 순살이. 그래서 바른치킨 순살도 요즘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이페 상담소 윤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